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살고 조그만 제과점을 운영하는 40대 여자입니다. 행복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서도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행복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글을 쓰고 있네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아버지는 대기업에 다니는 착실한 회사원이었고 어머니는 평범한 주부였죠. 그렇게 정말 남들과 다를 거 없이 평범하게 자랐어요. 시간이 흘러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가게 되었고 대학교를 갈 때 무슨 과를 갈까 아주 고민이 많았어요. 인생에서 처음 느껴본 고민이었으니까요. 딱히 뭘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은 저였기에 대학교의 과를 선택하는 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이 과를 가면 무조건 평생 이 길로만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으니까요. 공부만 잘해서 좋은 학교에 합격만 하자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과를 선택하려니 너무 큰 고민이었죠. 결국 저는 부모님의 권유로 간호학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간호학과는 취업률이 좋으니까요. 전혀 나와 맞지 않을 것 같은 직업이 의외로 너무 재밌더군요. 그렇게 적성에 맞는 학교를 다니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저는 과 탑으로 졸업하게 되었고 국내 빅5 병원에 간호사로서 첫 신입 출근을 하였어요. 취업은 학교 생활과는 차원이 달랐죠. 학교에서는 교수님과 공부만 열심히 잘해내면 됐던 반면 지금은 선배들 눈치도 봐야 하고 잘해도 혼나고 못하면 더 혼나는 일상이었죠. 그렇게 지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과연 이 길이 나의 길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일하면서 저에게 한 줌의 빗줄기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직장에서 만난 인턴 의사와 사랑에 빠진 것이었어요. 전 간호사가 처음, 남자친구는 의사가 처음, 우당탕탕 신입생활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버텨냈습니다. 그 덕분에 그나마 병원에 오는 것이 좋은 날도 많았으니까요. 아마 남자친구가 아니었으면 정말 퇴사를 했을 수도 있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일을 하면서 사랑을 키워 나갔네요. 가지 않을 것 같은 시간이 가고 저도 어엿한 중간연차 간호사가 되었고 남자친구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쳐 전문의가 되었어요. 그리고 선배가 개원한 병원에 페이닥터로 취직을 하게 되었죠. 더 이상 같은 곳에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에게 힘이 돼주는 존재 또한 여전했네요. 20대 후반이 되자 제 친구들은 슬슬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을 만나면 죄다 결혼 얘기뿐이었고 저한테도 역시나 돌아오는 질문은 결혼 언제 하냐는 내용이었네요. 준이야, 너 결혼 안 해? 남자친구랑 만난 지 오래되지 않았어? 너 대학 졸업하고 얼마 뒤부터 바로 만난 거니까. 아, 아직은 결혼 생각은 없어. 뭐 요즘엔 늦게 가는 추세이기도 하고. 정말 결혼 축하해. 우리 친구들 중에 네가 제일 먼저 가는 거지? 그치. 너도 얼른 가. 30 넘으면 눈만 높아진다. 지금 네 남자친구 능력 있을 때 얼른 잡아. 부모님도 은근 바라실걸? 에이, 우리 부모님은 안 그러셔. 결혼이 무슨 하고 싶다고 밀어붙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생각해 봐야지. 안 그래, 오히려. 너 진짜 빨리 잡아야 한다. 네 남자친구 훈남이지, 의사지. 게다가 친절하지. 결혼하면 얼마나 잘해줄 거야? 무조건 결혼 밀어붙여. 혹시 남자친구가 결혼 미루는 거야? 그건 아니지? 너보다 연상이니까 아무래도 진짜 결혼할 여자를 찾는 걸 수도 있어. 너랑은 연애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 들기 전에 얼른 잡아버려. 알겠지? 준이가 주는 청첩장 받고 싶다. 아, 그래 뭐. 결혼을 한다면 지금 남자친구랑은 생각하고 싶긴 한데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서 좋은 소식 있으면 들려줄게. 주변에서 오히려 제 결혼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시작했네요. 아무래도 저에게 빨리 남자친구를 잡아야 한다는 둥, 얼른 결혼을 해야 한다는 둥 보채기 시작했어요. 전 이런 것들이 점점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하였고요. 이 시기에 저는 뭐가 그렇게 마음이 급했는지, 남들 다 하는 결혼이라 그랬는지 결혼에 점점 목을 매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한심하죠. 그렇게 친구들을 만나고 올 때면 저는 한껏 스트레스를 받아 남자친구에게 표출하기도 하였죠. 그런 남자친구는 그래도 저를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남들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꿋꿋하게 연애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조금 더 시간이 흘러 본격적으로 남자친구 입에서도 결혼 얘기가 나왔죠. 기뻤습니다. 그래도 결혼 얘기를 먼저 저에게 해주니 고마웠기도 하고요. 내심 한편으론 친구들 말처럼 남자친구가 정말 결혼을 다른 사람과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불안감을 떨쳐주고 결혼 준비를 진행해 나갔죠.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직업도 마음에 들어 하셨고 훈훈하고 누구에게나 다정한 사람이었거든요. 뿌듯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은 것 같았거든요. 어머, 반가워요. 우리 딸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네요. 그럼 언제쯤 결혼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연도 안에 늦지 않게 결혼 준비해 보려고 해요. 저도 내년이면 34살이고 그 전에 하고 싶어서요. 부모님도 준이 많이 보고 싶어 하시고. 아이고, 시원시원하구만. 그럼 날짜는 준이랑 상의해서 정하면 되고 앞으로 자주 놀러 오게나. 딸이 하나라 아들 생긴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네. 하나뿐인 딸 듬직한 사이 만나 결혼한다고 하는 것도 너무 좋고. 여보, 그 술 좀 내와. 오늘 잔치 한번 하자. 아유,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준이한테만 들었는데 아버님 어머님도 성격 너무 좋으세요. 제가 더 감사하죠. 그렇게 저희 집은 남자친구를 좋게 본 덕분에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어 갔습니다. 이제 남자친구네 부모님을 찾아뵙는 일만 남았죠. 남자친구네 집에 가기 전에 엄청 긴장했어요. 그 전에 친구들이 의사는 다를 거다. 아마 그 집에서도 스펙 좋은 여자를 원할 거다 등등 말이 많았기 때문에 더 긴장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남자친구 집에 방문했을 때 정말 생각보다 다른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어머, 반가워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우리 서준이 일만 할 줄 알지? 뭐 도통 얘기를 해야 말이지.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서준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서준 씨 말대로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아휴, 애 아빠 일찍 죽고 내가 서준이 키우는데 진짜 많이 고생했거든. 그래도 이렇게 잘 커줘서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까 애 아빠 볼 면목이 생기네. 고마워요. 우리 서준이랑 결혼해준다고 해서 내가 아가씨한테 바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서준이가 독자거든. 꼭 아들 하나만 낳아줘요. 이거 말고는 전혀 바라는 게 없어. 아휴, 내가 너무 앞서갔나? 에이,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준이한테 너무 부담이지. 아직 결혼 준비도 하기 전에 도망가겠다. 네? 저도 아기를 참 좋아해서요. 뭐 여건만 된다면 많이 낳고 싶어요. 걱정 놓으세요, 어머님. 생각보다 어머님은 온화하셨고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신 남자친구를 이렇게 혼자 키워내신 걸 보니 더욱더 존경스러웠네요.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 얘기를 한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저도 아이들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었기에
문제되진 않았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친구들은 겉으론 표현하지 않았지만 저를 제일 부러워하는 것 같았고요. 의사 사모가 된다고 하니 더욱더 그런 느낌이었죠. 아마도 설마 제가 정말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어깨가 으쓱하기도 했어요. 남자친구 어머님은 저에게 보석들과 결혼 선물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한편으로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였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 뭐든 다 해주고 싶다고 하셨죠. 이렇게 좋은 남편과 어머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정말 행복한 날만 있을 줄 알았네요. 뭐든 다 해주고 싶어. 우리 준이한테. 이젠 이 집을 이끌어갈 내 며느리 아니냐.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낳아줄 테고. 아, 어머님 감사합니다. 전 뭘 해드려야 할지. 혹시 어머님 갖고 싶은 가방 있으세요? 저랑 주말에 백화점 가실래요? 아니 됐어. 나 가방 많다. 나중에 우리 집 오면 내가 안 쓰는 가방들도 몇 개 챙겨주마. 요즘 애들이 아주 좋아하는 브랜드야.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워낙 재산이 많은 집안이었기 때문에 어머님은 남자친구를 키우면서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했죠. 그리고 저에게도 또 한 번 당부를 하신 것은 꼭 아들을 낳아달라고 한 것이었어요. 이 마음의 부담 말고는 다 좋았죠. 그렇게 저의 결혼은 꽃길이 펼쳐질 것만 같았네요. 아니, 그렇게 생각했었죠.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저의 헬게이트의 문이 열렸습니다. 결혼을 하고 시어머니는 무조건적으로 아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휴직을 권하셨죠. 예, 병원에서 3교대 하는 거 힘들지 않니?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밸런스가 깨지면 아기 갖는 것도 힘들어질 텐데. 에이, 안 그래요. 저희 병원 간호사들 임신하고도 다니는 친구들도 많고 지금 하고 있는 부서가 그렇게 힘든 부서가 아니라서 어머님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제가 꼭 어머님 좋아하는 손주 안겨드릴게요. 그러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아이, 그렇다면야 다행인데. 난 아무래도 일하면서 아이 갖는 게 좀 걸린다. 그것도 3교대를 하니까 말이야. 어머님이 걱정하셨지만 남편도 저도 휴직을 원하지 않았기에 저는 계속 일을 다니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바로 전업주부로 살고 싶진 않았거든요. 결혼 후 일을 그만둔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그래서 일과 살림을 병행해 나갔죠. 남편은 병원이 끝나고 집에 와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크게 부딪히는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깔끔한 성격이라 집을 더 깨끗이 치우는 사람이었죠. 어머님이 좋아하는 아들 손주 하나만 안겨주면 저희는 문제될 게 없는 가족이었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께서는 아이를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아이를 기다리는 입장이었기에 어머님의 그런 행동들이 많이 부담스러웠죠. 그래도 애초에 원하시던 게 손주였으니 오죽할까 싶었네요. 예, 이번 달도 소식 없니? 아니 너희 혹시 나중에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지? 6개월 정도 됐으면 아기가 들어설 법도 한데. 에이 어머니, 아직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되기도 했고 저희도 노력 중이에요. 뭐 생기겠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어떤 집은 결혼하자마자 들어선다는데 너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병원에서 검사라도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네? 아직 젊은데요 뭐. 그리고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검사는 조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이래서 일을 그만두라고 했던 거다.
삼교대 하면 밤에 나가는 일도 많을 텐데 언제 애가 들어서겠니? 에휴. 어머님은 결혼 전에 비추지 않던 모습들을 종종 비춰 보이곤 하셨죠. 아이 얘기만 나오면 표정도 안 좋아지셨고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며 은근슬쩍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고요. 기분이 많이 나빴지만 참았어요.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니까요. 이번 연도 안까지 기다려보고 서준 씨랑 같이 검사해 볼게요. 그리고 일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없으니까 안심하세요. 안심하긴? 애가 들어섰어도 벌써 들어섰어야 하는데 6개월이나 지났는데도 깜깜무소식이니 내가 조바심이 나서 그런다. 그리고 서준이는 검사를 왜 받아? 우리 아들은 문제 없다. 너부터 받아봐라. 너 내가 말했지? 난 아들 손주 하나면 된다. 어머님은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검사를 재촉하셨지만 아직 시기상조 같아 검사를 미뤘습니다. 이게 반복이 되니 어머니와도 고부 갈등이 생겼죠. 철저히 손주 문제 때문에 어머니와 갈등이 빚어졌어요. 어머님이 아이에 집착할수록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일이 많아졌죠. 행복할 줄만 알았던 결혼 생활이 점점 기분 나쁜 일로 얼룩져 갔습니다. 어머님, 오늘 또 왔다 가셨어. 나 출근하는 거 정말 싫어하셔. 일하는 것 때문에 애 안 생긴다고. 자기가 말 좀 해주면 안 돼? 아, 엄마 알잖아. 결혼 전부터 손주만 낳아달라고 했던 거. 그냥 그러려니 해. 옛날 분이라 그러셔. 네가 이해하면 안 돼? 오죽하면 내가 자기한테 이런 말을 하겠어. 좀 작작하셔야지.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이번 달은 소식 없냐 이러시는데 우리가 무슨 몇 년 된 부부도 아니고 고작 6개월인데 오늘은 나 검사 받아보라고 하셨어. 자기가 옆에서 말 좀 잘해줘. 아, 알겠어. 내가 엄마한테 잘 알아듣게 설명할게. 그러니까 너도 좀 그러려니 해봐. 엄마가 외로우셔서 그런 거니까. 알겠어. 나도 그러려니 둥글게 생각할게. 자기한테 짜증내려고 한 건 아닌데 오늘 어머님이 검사까지 받아보라고 막 화내시니까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 받았었나 봐. 자기가 이해해주라. 요즘 일도 그렇고 몸도 지치고 심적으로도 그러네. 알겠다며 저를 토닥여주는 남편을 보고 괜히 화를 냈나 싶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의 손주 집착은 아들이랑 단둘이 외롭게 살아서 그런 거라며 이해해보려고 했고요. 만약 이번 연도 안에 정말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남편과 난임병원을 꼭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죠. 역시 저희에겐 임신 소식이 들리지 않았네요. 너 조금만 기다려달란 게 벌써 1년이다. 이래도 내가 널 보채는 거냐? 애초에 진작 검사 받아봤으면 얼마나 좋아? 죄송해요, 어머니. 내일 병원 예약이라 가볼 거예요. 저랑 서준 씨 젊으니까 금방 생길 거예요. 좀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너 일이 문제라니까. 내가 그렇게 삼교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고집을 부려서 너 아주 사람 화나게 하는 것도 가지가지다. 일이랑은 상관없어요, 어머니. 저희 병원 직원들, 임신한 직원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임신이랑 일은 엮지 말아주세요. 아니, 밤에 집구석에 들어와야 애가 생기지. 밤에 기어나가는데 애가 생기겠냐? 아유, 속 터져. 미련해서 애원. 너 결혼 전엔 안 그러더니 왜 이렇게 미련충이가 됐냐? 내 말 못 알아듣냐? 내가 너한테 많은 거 원한 것도 아니고 고작 임신인데 남들 다 아는 임신 하나 못해서 내 입에서 큰 소리를 나게 만들어? 아유, 열불나 진짜. 내 친구들은 벌써 할미 소리 들어가면서
어찌나 자랑을 하는지. 1년이 돼도 임신이 되지 않자 어머님은 더 큰 소리를 내며 저를 다그쳤어요. 저 역시도 이젠 진짜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고요. 다음 날이 되어 전 난임병원에 갔습니다. 남편도 무조건 같이 가려고 했지만 스케줄상 저 혼자 가게 되었어요. 약간 남편이 꺼려하기도 했고요. 저부터 먼저 검사를 받아보자는 생각으로 이것저것 검사를 받았죠. 나팔관 조영술부터 시작해서 난소 나이 검사까지 모든 검사를 마친 후 결과는 놀랍게도 정상이었습니다. 기능들도 다 좋다고 했고요. 그래서 의아했네요. 임신이 왜 안 되는 건지. 아무래도 남편분도 오셔서 정액 검사를 해보셔야 더 정확하실 것 같은데요. 두 분 다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원인불명 난임이 되기도 하고요. 남편분의 정자에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요새는 남자 문제로 난임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요. 아, 그럼 저는 문제 없는 걸까요? 자궁이라든지 난소 나이라든지 그래도 저도 30대라 걱정이 됐거든요. 비타민 D 수치가 좀 떨어져 있는 거 말고는 문제 없으세요. 난소 기능도 괜찮으시고요. 이런 경우엔 남편분 검사에 따라서 자연 임신을 더 시도해 볼지 아니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을 할지 결정이 될 것 같네요. 빠른 시일 내에 남편 정액검사 예약하세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습니다. 제가 아닌 남편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니요. 이 얘기를 어떻게 남편에게 꺼내야 할까 싶어 머릿속으론 고민을 거듭했죠. 그래도 아이를 낳아야 하니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남편에게 얘기를 꺼냈죠. 저기, 나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 지난번에 검사한 거 있잖아.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난임병원이니까 남편도 검사 받길 권유하더라고. 자기 혹시 시간 맞춰서 병원 예약할 수 있어? 어머님도 아기 너무 기다리시니까 나도 마음이 좀 급해지네. 뭐? 내가 검사 받으라고? 나는 문제 없다니까. 그럼 생기겠지. 너도 문제 없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럼. 남편은 앉아서 이렇게 태평한 소리만 하고 있었죠. 정작 시어머니에게 닥달당하는 건 저였거든요.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남편을 몇 날 며칠 설득하여 결국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이것조차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한 번만 검사한다는 조건으로 검사를 했죠. 결과는 남편의 기형정자가 문제가 되었어요. 다른 것은 괜찮으나 정자 중에 기형정자가 많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임신율이 떨어졌던 거였고요. 병원에선 시험관 아니면 인공수정을 권했습니다. 자연 임신도 가능하긴 하나 확률이 희박하다는 것이었죠. 결국 전 인공수정을 먼저 해보기로 하였어요. 시어머니한테는 둘 다 문제가 없지만 조금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 진행을 한다고 했고요. 시어머니는 이것조차도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설마 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 많이 상심할까 싶어 말하지 않았어요. 전 그리고 임신에 전념하기 위해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임신에 전념했죠. 총 인공수정 3회, 시험관 12번. 남들에겐 쉬운 임신이 저에겐 어려웠어요. 그렇게 저는 8년 동안 시도했죠. 시험관으로 인해 체중 증가와 점점 몸은 망가져 갔어요. 그러는 동안 남편은 점점 밖으로 나돌았네요. 시험관을 하면서 오히려 사이가 악화되었죠. 임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저와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과 갈등이 쌓이다 보니 남편은 점점 저에게서 멀어져 갔어요. 어리석게도 임신만 하면 다 회복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지만요. 시어머니는 볼 때마다 저를 못마땅해 하셨고 폭언은 점점 더 심해져 갔죠. 그리고 더욱더 저는
임신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만 더 하면 임신되겠지. 그 생각의 반복으로 결국 13번째 시험관을 시도하게 되었어요. 너랑 결혼을 허락하는 게 아니었는데 지금이라도 서준이 나가서 애 하나 만들어 오라고 해야겠다. 너도 할 말 없지? 어머니,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문제가 없다지만 그래도 요새는 원인 불명도 많아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애 못 낳을 줄 누가 알았냐고? 어휴, 결혼 전에 진작 산부인과 진단서랑 다 떼봤어야 했는데, 어휴, 내가 바보지. 확연히 남편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시어머니는 당연히 제 문제인 줄로만 아셨고 저를 볼 때마다 저렇게 모욕을 줬네요. 전 결혼을 하고 한 번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선물처럼 13번째 만에 임신이 되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고생 끝이다 라고 생각하며 행복한 생각만 했었죠. 제가 임신을 하니 어머님도 많이 기뻐하셨고요. 밖으로만 나돌던 남편도 제가 임신했다는 소리에 기분이 좋은지 그날은 꽃도 사다 주더라고요. 시험관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다시 옛날의 남편으로 돌아온 것 같아 기뻤어요. 하지만 이 기쁨도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임신 중 행복하기만 해도 모자란데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다고 알아버렸죠. 남편이 밖으로 나도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여자를 만나거나 하는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결벽증이 있는 남편이었기에 여자 문제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의 휴대폰을 염탐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바람녀는 같은 병원 간호사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힘들게 얻은 내 예쁜 아기, 아빠 없는 자식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에 꾹꾹 참았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그때만 생각하면 답답하네요. 그리고 그렇게 모른 척하던 나날 중 드디어 뱃속의 아이의 성별을 알게 되는 날이 되었죠. 시어머니는 성별을 알기 전부터 아들 같다며 아들일 거라고 확신하셨어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머님을 진정시켰지만 소용없었죠. 또다시 그 부분이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기다리던 성별 아는 날, 저희 아기는 바로 딸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었지만 시어머니는 결과를 듣자마자 대답이 없으셨어요. 가뜩이나 힘들게 얻은 귀한 손주, 본인이 원하지 않은 딸이라 더욱더 배척하셨죠. 너무 속상했습니다. 어느 하나 기댈 곳이 없었어요.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아, 참나. 8년 만에 겨우 가진 애가 딸애라고? 내가 뭐 많은 거 바란 것도 아니고 너한테 다른 집처럼 의사 남편 얻었으니 병원 차려줄 돈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작 원했던 건 그 손자 하나였는데 그거 하나도 못한다니 나 혼참 기가 막혀. 어머니, 뱃속에 아기가 들어요. 그렇게 막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 혼자 만든 아이도 아니고 서준 씨 아이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으세요? 어머니, 저한테 그렇게 떳떳할 이유 없으세요. 지금 서준 씨가 밖에서 뭐하고 돌아다니는지나 아세요? 뭐? 너 지금 나한테 큰 소리 내는 거냐? 서준이가 밖에서 뭐라고 다니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가장이 바깥 일하는데.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저 서준 씨 아내예요. 제가 이렇게 말도 못한답니까? 아내가 아내 같아야지. 옆에서 아들도 못 낳아주는데 서준이가 그럼 밖으로 놀지 안 그러냐? 이럴 게 아니라 진지하게 밖에서 데리를 일 아들 하나 나오라고 해야지. 이건 너도 할 말 없을 거다. 너한테 둘째 기대하기는 다 틀렸고 안 그러냐? 전 이 말을 듣고 뱃속의 아이와 저를 지키기 위해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철저하게요. 진명이는 일단 제 앞으로 돌려놓았고 남편의 외도 증거도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했죠.
처음엔 아빠 없이 어떻게 키우나 했지만 이런 아빠와 할머니 아래서 크는 것보단 부족하지만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외면에도 철저히 알랑거리며 제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도 제 앞으로 해놓았어요. 남편은 상간녀에게 얼마나 빠졌는지 제가 뭘 하고 다니는 것조차 관심도 없었네요. 그렇게 저는 외로이 뱃속에 아이를 품으며 홀로 싸움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불행한 태교에도 제 딸아이는 건강히 잘 자라주어 무사히 출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출산 후 조리원을 들어가는 순간에도 시어머니와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첫 임신 때 꽃다발 한 번 준 뒤로 어머니께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저에겐 관심조차 없었네요. 혼자서 이혼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지 슬프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조리원을 퇴소하고 저희 집에서 저는 몸조리를 하고 있었죠. 역시나 혼자서 아이를 돌보며 몸조리 중이었어요. 그런데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눌리며 불청객들이 찾아왔어요. 시어머니와 상간녀였습니다. 황당해서 어이없어 하고 있는데 더 놀랄 것은 그 상간녀는 저의 간호사 시절 후배였어요. 저희 결혼식도 방문한 친구였고요.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이직한 뒤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둘이 눈이 맞은 거였고요. 시어머니는 냉동실에서 얼음을 꺼내 얼음물을 벌컥벌컥 들이키시더니 먹고 있던 얼음물을 저에게 끼얹으며 독한 말로 저에게 모질게 내뱉었네요.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아들도 못 낳는 년? 안방 주인 왔으니 당장 내주거라. 빈몸으로 결혼했으니 가지고 갈 건 없겠지? 우리 서준이도 새 출발해야지.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철저히 이혼 준비를 해왔거든요. 오히려 반가운 소리였네요. 만세 한번 외쳐도 될까요?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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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나가드릴게요. 내일 다시 올게요. 이 집 제 명이거든요. 여기 있어도 어머님 나가실 것 같지도 않고 제가 오늘은 친정으로 갈게요. 그리고 소송 시작할 거예요. 그이한테도 전해주세요. 아참, 우리 남편이 널 만날 줄은 몰랐네. 너 내 남편 고자인 것도 아니? 내가 시험관을 왜 13번을 했는데 남편이 말 안 하디? 어머님, 아들 어떡해요? 그래요. 어디 이 상간녀한테 아들 손주 보시고 잘 살아보세요. 오히려 감사하네요. 그리고 당할 수만은 없죠. 전 양동이에 물 한 바가지를 푸고 시어머니와 상간녀한테 뿌렸습니다. 저만 물을 맞을 수 없으니까요. 시어머니와 상간녀는 소리를 질러댔죠. 어디다 물을 뿌려? 창피할 줄 모르고 뻔뻔한 노인네 같으니라고. 대우해줄 때 작작해, 알겠어? 그리고 너 고자랑 잘 살아봐라. 하고 저희 딸을 데리고 뛰쳐나왔습니다.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죠. 그리고 다음날 소장을 보냈어요. 이혼 소장. 물론 후배 상간녀한테도요. 그리고 전 어느 정도의 재산을 제 명의로 해놓았기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죠. 아주 고소했습니다. 네가 재산을 빼돌려? 그게 무사할 것 같아? 하나 미친 것? 아주 독한 것? 앞에서 내내 하면서 뒤에서 뒤통수를 쳐? 제가 뭘요? 저 이 집에서 이 정도는 누릴만 하지 않나요? 남편 외도에 시어머니 폭언에 이 정도는 제가 당연히 받아야죠. 뭐? 당연해? 그게 어떤 재산인데? 내가 너 같은 걸 들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이고 집안을 말아먹었네. 저것 때문에. 어머님, 멍청한 아들을 탓해야죠. 여자에 미쳐서 지 재산 털리는 줄도 모르고 저러고 돌아다녔는데 안 그래요? 아니 자기가 저한테 양도해준 것도 많아요.
제가 이럴 줄 몰랐겠죠. 자기 편하게 돌아다니려고 아무 말 없이 해준 거겠죠? 멍청한 아들을 탓하세요. 아셨어요? 의사면 뭐예요? 상식이 없는데. 의사 빼곤 볼 거 있나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네가 내 뒤통수를 칠 줄 알았냐? 세금 덜 내게 한다고 도장 찍으라고 할 땐 언제고? 날 이용해? 네가 그러고 무사할 줄 알아? 넌 닥쳐. 할 말도 없으니까 너한테는. 내가 너 때문에 고생한 것만 생각하면 이가 갈려 알아? 그래도 고맙다. 덕분에 노후엔 편해졌어. 내 딸이랑 나랑 잘 먹고 잘 살게. 그게 애비 된 도리라고 생각해. 어차피 크면서 애비 노릇 할 일 없을 테니까. 알겠니? 이 멍청이야. 워낙 건물이 많아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려고 제 앞으로 명의 이전해준 것들이 자기 발등을 찍은 거였죠. 멍청한 사람 같으니라고. 밖으로 나돌기 위해 귀찮으니까 그냥 바로 찍어준 도장들이 이런 결과를 불러올지 그땐 몰랐겠죠. 참 한심한 인간이네요. 남편과 제 사이에 아이도 있기 때문에 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과는 제가 승소했고 친권, 양육권 모두 저에게 있었네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정자가 기영정자라는 소리에 쇼크를 많이 받았고요. 하자 있는 게 며느리가 아니라 자기 아들이었다니. 후배 간호사도 남편의 재산을 보고 접근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저한테 분할해주고 나머지 제 명의로 해놓은 것 빼면 의사 빼곤 볼 게 없는 남자기에 소문에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소하던지. 이혼을 하고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왔어요. 그나마 그 끔찍한 곳에서 저희 딸아이를 만난 것이 가장 큰 선물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싱글맘으로서 홀로서기에 도전했습니다. 엄마의 도움으로 딸을 양육하며 제가 제빵을 배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과점을 조그맣게 오픈했고요. 가게 자리가 좋아서 그런지 오픈 때부터 지금까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네요. 딸아이는 저희 엄마와 아빠 그리고 제 사랑 덕분에 해맑게 크고 있는 중입니다. 시어머니는 딸이라고 그렇게 무시하더니 자기 아들이 대를 잇기 힘들다고 느꼈는지 딱 한 번 제 딸을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요. 물론 답장도 하지 않고 바로 차단해 버렸네요. 이제 그 집구석이라면 끔찍하거든요. 제 인생에 있어 정말 후회스러운 결혼이지만 정말 인생 공부를 톡톡히 할 수 있었어요. 살면서 후회를 절대 안 할 순 없겠지만 후회를 만회하는 법도 배웠고요. 그리고 이젠 제 딸아이의 엄마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참 수고했다 나 자신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아가야겠다 느끼는 중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제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